강경화 장관님, 네, 예. 지난 25일 날, 6월 25일 날 제가 외통위에서 장관께 그 일본의 신일철이 가지고 있는 포항제철 주식에 대한 주주 배당금이 압류될 가능성 때문에 일본의 보복이 우려된다 이렇게 제가 물었더니 그때 장관이 뭐라고 답변했죠?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장관이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마치 일본과 외교 분쟁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느껴져서 그때도 우려를 금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7월 1일 날 일본이 그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라는 그런 경제 보복이 정말 현실화된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악화된 한일 관계로 인해서 기업 활동에 많은 제약이 온다 이렇게 해서 또 실제 이 문제가 현실화돼 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먼저 한번 밝혀주세요. 그간 외교부는 그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들리는 그 일측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되면 우리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상황이 악화된다는 점을 누누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을 계속 당부를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그 보복 조치가 현실화된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도 즉각적인 그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때 말씀드린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는 그런 어떤 그런 보복 조치가 현실화됐을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대응이 나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현실이 되었을 때 정부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대응책이 나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6월 25일 날 그 질의를 할 때는 이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까지 할 거로는 생각을 못했던 때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금 일본 기업의 철수가 좀 잇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들으신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뭐 어떤 제가 이야기를 예. 하겠습니다. 그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는 철수한 업체들이 좀 제법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 업체, 2018년도에는 4개 업체 이렇게 철수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이제 그 강제징용 판결의 피고가 되고 있는 미쯔비시 중공업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합작 투자를 결국 철수하는 그런 셈이 되는데 이 부분은 자 일본에서 투자 축소, 철수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자리가 지금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제가 누누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한일 어업 협정이 지금 개정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한일 공동 수역에 조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선이. 그래서 2017년, 18년 아마 통계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가재미, 갈치 등을 못 잡은 게 한 1,300억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 영역을 말하면 이게 시간이 없어 다 못 하는데 이 한 2가지만 보더라도 이로 인한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한 피해가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로 미치고 있는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존심을 세우고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목소리를 내고 그런 건 좋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돌아오는 상황이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미치게 된다면 이것은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 그에 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한일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자고 한 것을 일본 외무성이 1시간 만에 거절했었죠.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한다는 게 장관이 좀 전에 설명했지만은 WTO 제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피해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둘 수 있을까요? 정부로서도 그 어려운 과거 문제가 그건 과거대로 관리를 해나가지만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자 하는 노선을 갖고 어업 협정에 있어서도 협의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 이게 그 단발성으로 또 끝날 일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일간 신문의 보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여러 가지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조치 중에 첫 번째 단계이고 그 다음 단계도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게 좀 더 강화된다면 이게 또 우리 정부도 막 그에 대한 맞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마지막에는 파국까지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한일 양국이 이런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하는 그런 것이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 선박에 유류를 직접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 두 척에 대해서 각서를 받고 그 풀어주는 거 있죠. 예, 절차를 밟아서 또 제재위를 거쳐서 그런 예, 결정을 알고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콩 국적의 라이트하우스 윈모아와 우리나라 국적의 피파이오니어 선박인데 피파이오니어의 경우는 지난 2017년 9월 10일 여수항에서 경유 6,700톤을 적재한 후 출항해서 동중국해에서 9월 22일부터 24일 사이에 북한 선박 금운산호에 1,820톤, 유선호에 2,500톤 등 4,300톤의 경유를 선적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혔고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직접 공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예입니다만은 그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와이즈 어니스트라는 북한에서 제일 큰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을 그 인도네시아 근처에서 억류해서 사모아로 가져가서 지금 미국의 공매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에 대한 매각 대금은 원비어의 손해배상금에 충당한다 그런 보도도 있고 그런데 자 우리는 지금 이거 직접 북한에 그 경유를 환적해준 그 선박을 혐의까지 확인하고 이게 이제 검찰에 송치할 때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그 출입국 관리법 위반 이렇게 송치까지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된 그런 건데 이 선박을 각서만 받고 풀어준다. 이게 미국 정부에서 했던 그 조치하고는 너무 네, 그 피파이오니어에 대한 조치는 물론 우리의 조사도 있었지만 미 측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그 공통의 대응 방향을 마련한 다음에 제재위를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해준 저 2397호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2397호에 보면은 선박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결국은 이에 대해서 몰수까지 하는 조항이 그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 중에서 가장 경한 조치인 그 각서를 받고 풀어주는 그런 걸 택했는데 이거는 좀 국제사회와 궤를 좀 달리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외에 두 척의 선박이 이 코티오와 탤런트 에이스호가 있습니다. 여기 이 네. 선박들은 무국적이에요. 국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카트리노와 같이 매각에서 고철 대금 중 남은 것을 선주에게 반환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이게 몰수를 했다면은 그거를 우리 국가의 소유로 해서 그 매각되면 국가가 몰수를 하는 게 맞지 왜 그 선주한테 돌려줍니까? 지금 코티오와 탤런트 에이스호도 지금 그럴 예정입니까?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 네 개의 선박 중에 말씀하신 두 개는 방면 결정이 제재위에서 났고요.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고철 처리까지는 결정이 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협의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의원님 지적하신 점 유념해서 매 이 케이스 면밀히 그 동향을 주시하고 또 그 관계 당국이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결의상 금수 품목과는 달리 금수 품목 운송한 선박에 대해서는 그 항구에 들어왔을 때 억류하도록은 돼 있습니다만 압류토록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 선주가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그런 환적이기 때문에 선주의 그런 어떤 약속을 받아내고 방면하는 그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이 말씀하신 것은 저하고 좀 다른 해석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